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목이 좀 길은데요. 스위프트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스타일 안내서. 네, 좀 말도 안 되는 제목 같지만 좀 더 편안하게 느끼고자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용은 코드 리뷰에서 제가 요즘 코드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드 리뷰를 하면서 어떤 게 좋은 코드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주로 OS앤데브라고 다른 개발자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코드 리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회사에서 혹은 개발하시면서 코드 리뷰를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네, 많이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제가 없습니다. 코드 리뷰라는 게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코딩 스타일이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단위 테스트를 한다거나, 코드 조각이 계속 중복되는 것들을 어떻게든 개선해 보겠다든가, 그리고 클래스나 함수가 되게 긴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나눠서 줄여 나가는 그런 작업들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리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현업에 있는 친구들한테 혹은 다른 개발자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정해진 룰이 없어요. 다 물어보시는 분들마다, 답변해 주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깊숙이 좀 들어가 보면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체중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코드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코드가 과연 잘 짜고 있는 건지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게 많습니다. 보통 선배 개발자들이 후배 개발자들 코드를 리뷰를 해주면 야 임마 이렇게 짜면 안 돼. 다시 짜. 너 어떻게 짜라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답답했죠. 그래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저희가 코딩을 다시 배운다면 코드 리뷰를 잘해주는 선배를 찾아갈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잘 짜는 게 어떤 건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고민들에 대한 표식입니다. 저기에 나온 얘기들을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유지보수가 편한지 여러 가지 원칙들도 있어요. 우측에 보면 단일 책임 원칙, 확장 가능해야 되는데 변경에는 안 돼야 되고 의존성이 역전돼 있어야 되고 유지보수 가능해야 되고 정적 분석 도구 지표를 지키고 있는지 아키텍처도 좋아야 되고 근데 저런 걸 누군가가 좋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기능만 개발하라고 했지. 기능 개발하고 나면 다 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비기능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능이 아닌데 요구사항이에요.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생각보다 많아요. 유지보수도 편해야 되고 그게 단지 읽기 편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테스트도 편해야 되고 디버그도 편해야 되고 사실 저건 다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조건들이죠. 그게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소위 말하는 똥을 싸놓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이 만든 것들을 계속해서 치우면서.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재사용성도 좋아했으면 좋겠고 안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선하기 편했으면 좋겠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성능도 좋았으면 좋아요. 이거 다 좋은 얘기만 써있죠? 이걸 다 지키려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요소들로 더 좋은 코드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고려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30년 전에 이미 선배 개발자분들이 만들어 놓은 객체 지향의 원칙이 있어요. 객체 설계를 만들 때는 이 5가지 원칙을 지켜라.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자바나 다른 큰 프레임워크들이 만들어질 때는 이 원칙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5가지 원칙이 SRP, OCP, LSP, DIP, ISP 이렇게 5가지인데요. 그 4번, 5번을 뒤집어서 보통 솔리드라고 읽어요.
근데 저는 설명할 때 4번이랑 5번을 이제 4번 DIP를 먼저 설명하고 ISP를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원칙은 객체나 클래스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겁니다. 단일 책임의 원칙. 그리고 그거를 단일 책임을 응집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이미 만들어졌으면 확장은 하되 변경은 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거지 기존 코드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추가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존 걸 바꾸면 기존에 바꾼 거를 영향받는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 만든 걸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리팩토링을 하는 거죠. 자, LSP는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을 했을 때 이제 부모 거랑 그 서브 계층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인터페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존성을 역전해서 의존성을 보통 가지고 있는 객체한테 밖에서 넣어주도록 해주는 게 이제 보통 디자인 패턴인데 그 패턴을 만들 때도 밖에서 객체를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객체 자체 타입에 의존하지 않고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도록 만들면 객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가 커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다섯 번째 원칙이 인터페이스도 기능별로 분리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4번, 5번을 뒤집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코드가 한 20장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빨리 랩업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단일 책임 원칙은 함수나 클래스나 모듈이나 모든 요소들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이름이 내가 무슨 리드 인풋이라고 줬으면 인풋에서 이 리드를 하는 것만 해야 돼요. 다른 거 출력하고 계산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코드가 있다면 분리해서 다른 함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단일 책임 원칙의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함수부터 제일 쉬운 원칙이죠. 함수부터 클래스까지 점점 넓혀가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린턴 타입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의존성 역전. 앞에 코드들 나올 때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주입하는 경우. 근데 이렇게 주입할 때도 보통 팩토리 패턴이나 생성자에서 의존성이 있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넣어주고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서 속성에다 바로 넣어주지 않도록 하는 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로더는 프라이빗하게 하고 밖에서 못 바꾸고 대신 생성자에서만 바꿀 수 있고 의존성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명시해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의존성을 넣어줄 때 넣어준 아까 스톱이나 다른 테스트 코드들을 의존성을 넣어줌으로 해서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다른 형태로. 의존성이 역전되어 있지 않으면 저 로더를 안에서 생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존성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좋은 코드를 만들려면 의존성 역전을 반드시 구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쓰던 코드들이 익숙한 형태일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ISP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나누라는 거죠. 세그리게이션인데 스위프트에서는 인터페이스가 프로토콜로 되어 있으니까 프로토콜이라고 부를게요. 프로토콜 세그리게이션이라고 부를게요. 자, 저희가 하는 과정 중에서 나왔던 미션들이 이렇게 객체들을 공통적인 메소드들을 추상화해서 인터페이스로 분리하라고 했더니 인터페이스가 점점 거대해집니다. 메소드들을 다 여기서 쓰는 메소드, 저기서 쓰는 메소드를 다 합쳐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프로토콜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객체 안에서 그냥 의미 없는 리턴 값을 구현하도록 프로토콜을 구현해버리는 거죠. 저렇게 만들면 저 프로토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분리해서 프로토콜을 세그리게이션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프로토콜을 컴포지션해서 쓰거나 프로토콜끼리도 상속이 되니까 프로토콜을 나눠서 처리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의미 없는 메소드들을 아예 구현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옵셔널도 예시가 많은데요. 옵셔널이 스위프트에서 기본적인 타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옵셔널을 처리하는 핸들링에 관련된 옵셔널 바인딩, 옵셔널 체이닝 여러 가지 처리 기법이 있으니까 옵셔널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릴을 반환하는 것 자체를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널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해라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다른 자바 시절에. 근데 요새는 옵셔널을 반환하라고 권장을 많이 해요.
대신 옵셔널이 반환되는 경우에 이렇게 옵셔널 바인딩을 하게 되죠. 옵셔널 바인딩을 할 때도 그 가드렛 같은 경우에도 X를 Y에다 바인딩하는 게 아니라 X는 X에다 그냥 바인딩을 하라는 겁니다. 같은 이름으로 섀도우를 시키면 밑에 부분에서는 위에서 바인딩 된 거를 같은 변수의 이름으로 옵셔널이 풀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좋고, 그리고 그 묵시적인 언랩핑을 많이 쓰지 말라고 권장을 하죠. 느낌표를 쓰면 인셉션이 발생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다가 불려나가는 일이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표를 쓰지 않고 느낌표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식들이 있습니다. 뭐 옵셔널 바인딩도 있고 가드렛도 있고 다른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옵셔널과 함께 많이 쓰는 것들이 그 Implicit Unwrapping Optional, IUO, 아재 개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상입니다. 웃으신 분들은 그게 떠오르신 거예요. 자, 저걸 어디다 쓰냐면 그 스위프트는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특별하게 자기가 속해 만들어 놓은 클래스 부모가 만들어 놓은 속성이 아니라 내가 만든 속성이면 먼저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셀프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다른 객체와 연관이 있어서 나중에 초기화를 해야 되는 경우, 내가 먼저 초기화가 다 되고 속성으로 받아서 초기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렇게 IO로 선언을 해놓습니다. 느낌표로. 그러면 쟤는 일단 무시가 되고 생성이 초기화가 된 다음에 셀프에 접근할 수 있어요. 요 컴퍼니에 넘어가는 셀프가 셀프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CEO 객체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컴퍼니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CEO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CEO 객체가 옵셔널 IO 형태로 바인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니셜라이즈를 안 하고 나중에 이니셜라이즈 되는 경우, 레이지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IO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쓰는 타입 중에 하나는 이넘 타입인데요. 이넘 타입은 그냥 케이스만 쓰는 게 아니라 어소시에이티드 밸류를 쓸 수 있죠. 어소시에이티드 밸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넘의 케이스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에다가 다른 관련된 값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속성 자체에 들어있는 그 케이스, 어떤 케이스 하나에 그 케이스가 갖고 있는 값들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조금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케이스에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저 associated value의 이름을 그 앞에 케이스 분류 이름까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복되는, 저것도 코드가 중복되는 거라고 부르더라고요. 저 정도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대신 이런 에러로 쓸 때, 에러를 상속받아서 쓸 때 이넘 타입을 굉장히 많이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로 밸류를 쓸 수 있어요. 그 에러 타입을 쓸 때 보통 로 밸류를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로 밸류를 쓰는 것보다 그 이제 오브젝티브 C 스타일로 로컬라이즈드 디스크립션을 구현할 수 있으면 그냥 케이스가 갖고 있는 로 밸류를 넘기지 않고도 부가적인 정보들을 훨씬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어요. 메소드들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넘을 에러로 처리할 때는 케이스문에는 에러 케이스만 넣어주시고 명확한 이름으로 추가적인 디테일 정보는 메소드로 제공을 해주면서 확장적인 정보들로 처리할 수 있게끔 구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그 스트링들만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자, 타입캐스팅은 한 번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하라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자, as를 만들 때도, 자, 위에서 보시면 딕셔너리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보통 옵셔널이잖아요. 그걸 옵셔널 바인딩을 해서 캐스팅도 하고 값이 있는지 보고, 걔가 int 타입이면 any 타입일 때 int 타입이면 int 타입으로 바꿔서 다시 보내오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그냥 as 물음표로 옵셔널 처리를 해라. 그리고 옵셔널들은 대부분 그 묵시적으로 그냥 옵셔널 타입인지 앞에 타입 선언을 해주거나 as 물음표로 하면 옵셔널 처리로 타입 캐스팅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은 앞에 선언되어 있는 타입이거든요. 밑에 very optional string 저런 거 보시면 옵셔널에 몇 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 찍은 걸로 타입
캐스팅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그 밑에 걸로 캐스팅은 안 되니까 이제 저런 걸 어떻게 묵시적으로 변환이 되는지 저런 케이스들도 좀 알아두시면 네, 명확하게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이지 이밸루에이션이 있어요. 이제 요거 약간 팁 같은 건데 이제 스위프트 내부 코드들을 보다 보면 레이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맵이나 플랫맵 같은 거 쓰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바로 그냥 임시적인 배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지를 쓰면 이제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런타임에 돌아갈 경우에만 생성이 됩니다. 저걸 쓰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그 배열을 바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이거 이밸루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스위프트는 글로벌 변수는 다 레이지하게 동작을 하고요. 로컬 변수는 이걸리하게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컬 변수의 배열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레이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다 컴파일 타임의 배열이 초기화 생성돼서 다 만들어진대요. 그런 특성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하실 것 중에 가드와 if else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가드를 쓰면 어떤 때 쓰는 게 더 좋을지, if else를 어떤 때 쓰면 더 좋을지를 기준을 정하면 코드가 좀 간단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 같은 경우는 먼저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명확한 경우에 쓰시고 뭔가 로직이 더 있다거나 그러면 if else를 쓰는 게 이제 더 좋겠다는 거고요. 네, 테일링 클로저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커링하거나 이랬을 때 얘네들도 보기 좋게 좀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 있으면 다양한 사례들에 있어서 보기 좋고 그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여러 개가 중첩될 땐 가로를 어떻게 할 건지 스위프트 커뮤니티, 외국 커뮤니티들은 이렇게 겹칠 때 가로를 생략하지 말고 쓰라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로가 있으면 클로저가 끝난다는 걸 명확하게 좀 더 볼 수 있어서 소가로를 생략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처럼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코드들의 사례들인데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려면 스스로 그 코드 리뷰를 하는 기준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코딩 스타일 가이드라인 자기 걸 정하셔야 되고요. 뭐 스위프트 린트를 돌릴 건지, 린트 돌릴 때 어떤 기준들을 정할 건지, 거기에 맞게 할 건지, 그리고 테스트가 쉽게끔 내가 구조를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 코드도 읽어주고 내 코드도 읽고 중복되고 있으면 개선하고 단일 책임 원칙에 벗어나면 분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셔야 돼요. 스타일도 정하셔야 되고 제일 먼저 싸워야 될 게 그거죠. 탭이냐 스페이스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싸워야 될 게 가로를 위에 붙일 거냐 밑에 붙일 거냐. 그것만 싸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나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variable function 클래스의 네이밍 룰을 어떻게 정할 거냐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정하기 어렵습니다. 컴피티티브 프로퍼티를 쓸 거냐 메소드를 쓸 거냐. 그리고 프로토콜을 쓸 거냐 익스텐션을 붙여서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거냐 제네릭으로 구현할 거냐 글로벌 펑션으로 만들 거냐 뭐 그거를 이넘으로 넣을 거냐 스트럭트로 넣을 거냐 밑으로 가면 밸류 타입을 쓸 거냐, 레퍼런스 타입을 쓸 거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좀 더 진지한 코드 리뷰를 하실 수 있게 되겠죠. 노트북 덮고 나가셔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연습을 하실 때는 혼자서 연습을 하실 때는 생활체조가 있습니다. 자, 9단계 생활체조가 있어요. 뭐냐면 메소드를 분리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 단계 들여쓰기만 하도록 다 분리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else를 쓰지 않고 안 찍으셔도 PDF 다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 같은 거 작게 만들고 인스턴스 변수를 쓰지 않고 2개까지만 써보자.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세요. 이거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 가운데 있는 소트워스 엔솔로지라는 책에 나와요. 이제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스위프트에도 충분히 연습해 보실 만하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마틴 C 앞에 솔리드 원칙을 정의했던 마틴 밥 아저씨, 여기 밥이 있는데 밥 아저씨가 엉클 밥 아저씨가 쓴 클린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에리카 세든이라는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잘 하시거든요. 그 커뮤니티 사람들한테 스타일을 공유받아서 만든 스위프트 스타일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게 국내에서 번역이 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 책도 읽어보실 만합니다. 코드 예시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문구를 쓸까 하다가 최근에 스프링원에서 들었던 문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들은 계속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거든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거 없고 내가 만 코드 다른 사람이 또 짜는 거고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제가 또 개선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개선하는 건 소프트웨어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계속 유용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